1905년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운명도 기울고 만다. 주권을 빼앗기자 백성들의 울분은 극에 달했고 전국 각지에선 일제를 상대로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쟁에 나선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 의병이었다. 일본 제국군대보다 무기도 병력도 열세였지만 목숨을 걸고 일제와 맞서 싸우며 조국 수호에 나선 의병들. 그들 중심엔 의병투쟁의 길을 이끈 호남 의병장 전해산이 있었다.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이후 일본에 맞선 의병활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돼 갑니다. 특히 호남 지방의 의병투쟁은 다른 지방보다 격렬했는데요. 항일 의병 숫자도 압도적일 만큼 많았죠. 일제도 두려워할 만큼 위용을 떨쳤던 호남 의병. 그들에게 정신적 지주로 자리한 한 의병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호남 의병장 전해산입니다. 구한말 호남 의병의 항일 투쟁사를 엿볼 수 있는 자료 한 점. 조선 말기 의병장 전기용의 친필 기록인 진중일기다. 전기용의 이 진중일기엔 190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7개월간의 활동 상황이 일기체 형식으로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원래 입은 이름은 전기홍이에요. 그리고 자가 수용이고 그리고 번가는 천안전시인데 자신의 호를 해산이라고 그랬어요. 바다의 자, 묘산자. 그 의미는 바다와 산을 누비면서 의병 활동을 하겠다는 게 포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당시의 의병장으로서 전해산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전해산 의병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09년 2월 5일 길목에 구덩이를 파고 전남 영광 불갑산에 매복해 있던 전해산과 의병부대는 일본군과 맞닥뜨린다. 10시 34분 기병 3명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총소리가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다. 적 한 명은 피를 흘렸고 한 명은 다리를 절며 간신히 걷고 한 명은 뒤에 떨어졌다가 말을 바꾸어 타고 달아나고 있었다. 나는 빨리 총을 쏘라 외쳤고 적은 발포할 것을 짐작해 급히 꺼내 6발을 터뜨렸다. 전북과 전남으로 가며 일본군과 크고 작은 항일 전투를 치른 의병장 전해산. 신출기무람으로 일본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는 어떻게 의병군을 이끌게 된 것일까?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2년 후인 1907년 일제는 고종 황제를 강제 폐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킨다. 일제가 본격적으로 조선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자 일찍이 의병의 뜻을 품었던 전해산은 정읍 태인 무성 서원으로 향한다. 면함 최익현이 일으킨 태인 의병에 뛰어들기 위해서였다. 흔히 태인 의병 또는 심창 의병이라고 하는 면함 최익현 의진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그거는 1906년 양력으로 6월입니다. 6월 초에 의병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각지에 통문을 냈지요. 그 통문을 보고 정제, 이석용, 해산, 전수용 이런 분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전해산은 의병의 뜻을 펼칠 수 없었다. 태인 의병이 열흘 만에 해산한 데 이어 최익형과 임병찬을 비롯해 의병을 일으킨 12의사가 모두 체포됐기 때문이었다. 태인 의병이 일어나고 3개월이 지난 1907년 9월 12일 정제 이석용이 진안 마이산에서 의병을 일으켜 호남 창의소를 결성한다. 기록에 따르면 호남 창의소 의병 인원은 1,000명에 이르고 외병이 종일 엿보기만 하고 감히 들어오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호남 창의로 의병장에 오른 이석용은
임실 출신 선비로 전해산과는 호영호재할 만큼 막역한 사이였다. 태생도 두 분 다 임실 출신이고 학문하는 과정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초학문만 서로 좀 달랐을 뿐이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호행호재하면서 늘 함께했죠. 그래서 이석용 의병장이 호남창의단이라는 의병을 일으키자 그게 참모 역할을 했죠. 이석용과 함께 창의동맹단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일본군과 항일투쟁을 벌인 전해산. 지난 임실 등지에서 일본군 토벌대와 여러 차례 격전을 벌이며 맹활약을 펼친다. 하지만 1908년 음력 3월 남원 사촌에서 벌어진 전투는 호남 창의소의 해산 위기를 가져온다. 의병을 일으켜서 몇 차례 승리를 하지만 결국 사촌 전투에서 크게 실패를 하고 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계를 절감하게 돼요. 일부 의병을 가지고는 국권 회복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전남 지역에서 일어나는 의병들과 규합을 해서 전남 북이 서로 호응해서 일본군과 대항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형은 전북에서 활동을 하세요. 나는 전남으로 내려가서 의병을 일으켜보겠다. 이렇게 해서 전남을 내려가게 됐죠. 하지만 당시 전남 지역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의병장 기사면을 중심으로 호남 창의의 맹소가 일어나 맹위를 떨쳤지만 일본 군경의 신식무기 앞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이 가진 무기는 일본군에 비하면 보잘것없으며 기사면의 부하 500명 중 총기는 고작 150정뿐이었다.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투쟁을 계속하던 기사면 의병장은 결국 광주에서 순국하고 만다. 전남을 호령하던 기사면에 이어 김태원 의병장까지 연이어 순국하자 전해사는 조경환 의병장이 있는 의진에 참여한다. 1908년 7월 광주 나주 등지에서 의병을 규합하고 있던 전해산에게 한 사람이 찾아온다. 그는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의병 투쟁을 하다 체포돼 전남 지도에서 유배를 살던 정원집이었다. 유배지를 탈출해 전해산을 찾아온 그는 허리춤에 숨기고 온 밀지를 건네는데 그것은 의병을 일으키라는 고종의 비밀 지령이었다. 유배를 오는 사람한테 밀지를 줘가지고 유배지에서 탈출해가지고 전달했거든요. 그런 기록들이 해산창의록에도 있고 그 해산창의록은 물론 밀지를 받아가지고 의병을 일으킵니다 하는 내용은 부친한테 사촌 형님한테 보낸 편지 속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불초 소자가 남쪽으로 온 지 한 달이 지났사온데 얼마 전에 한양 사람 정원집이 가져온 민조를 봉독하고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여 의대의 조칙을 소지한 한양 사람 정원집과 서로 마음과 뜻이 맞아 관포지교에 정을 맺었는데 그 수하에 있는 정예병 30명은 모두 무관학교 출신으로 총포술이 훌륭하여 가히 대사를 이룰 만합니다. 의병대장을 고사해 오던 전해사는 결국 정원집과의 만남으로 의병부대인 대동창의단을 결성하고 의병장에 오른다. 흩어진 의병부대를 규합한 전해사는 독자적인 의병부대인 대동창의단을 결성합니다. 의병장이 된 그는 자신이 붙인 해산이라는 이름처럼 전남 일대 해안과 내륙에서 두루 활려가며 본격적인 항일투쟁에 뛰어듭니다. 대동창의단의 의병 대부분은 전라남북도 중서부에 산지한 농민들이었다. 전력 강화를 위해 산포수를 모집하고 사격술이 뛰어난 자들을 간부에 올렸다. 유생, 농민, 군인, 산포수 등이 어우러진 의병부대였다. 기록에 따르면 병력은 20명에서 100명 사이,
1908년 8월경에는 300명을 넘어섰다. 대동창의단의 주요 근거지는 유격 전술에 유리한 지형을 갖춘 영광 불갑산과 나주 성문산. 전해사는 이곳으로 일본군을 유인해 전투를 벌였다. 당시 상황은 진중일기에도 자세히 기록돼 있다. 1908년 9월 29일 아침에 행군하여 성문동 입구에 당도했다. 이윽고 적이 들어온다는 보고가 있어 급히 뒷산마루에 올라 망원경으로 보니 과연 외적 수십여 명이 감돌이 뒷산 기슭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곧 군사들에게 명령해 성문동 맨 뒷봉우리에 매복하겠다. 총격전으로 적이 많이 죽어 넘어지니 순사대 몇 명은 겁을 먹고 멀리 도망갔다. 대동창의단은 1908년 8월 의병 항전을 시작한 이후 10개월 동안 일제 군경과 70여 차례 교전을 벌이며 항일 투쟁을 이어갔다. 일제는 당시 기록을 통해 1908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의병의 세력이 불길 같았고 이 기간 동안 헌병대, 경찰대, 수비대가 연합 또는 단독으로 전투를 거듭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의 지원도 없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싸움에 주저없이 나선 전해산과 의병들. 하지만 일본군이 가진 최신식 무기를 대적하기엔 의병들의 화력은 매우 열세였다. 의병과 그 일본 군경과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그 칼과 총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병의 어떤 그 전과로 보면 전과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빈약한 편이고요. 비교로 한다면 의병이 130명이 희생되면 일본 군경 1명 정도가 죽는 그런 정도의 전과입니다.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전해사는 무기 제작소를 만들고 화승총을 뇌관식으로 개조한 천보총을 자체 생산했다. 구식 총탄인 납철환도 개량해 만들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전시 중인 병풍 한접. 전해산이 일본군과 전투에 대비해 그린 작전용 지도다. 전해사는 전투가 없는 날이면 다른 의병장들과 투쟁 방안을 의논하고 훈련을 통해 의병 부대의 군사력을 키웠다. 투쟁 역량이 강화된 전해산의 대동창의단은 항일 투쟁을 주도하며 나주, 영남, 장흥, 함평, 무안, 고창, 부안 등 호남 중서부 지방을 완전 장악했다. 일제의 자료인 전남 폭토사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전남 폭토사에 보면 전해산 의병장 경우에는 전라도 서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한 가장 그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인 의병장으로 일본이 꼽고 그분을 계속 추적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의병의 활약에 일본군의 대응도 강화된다. 의병 대응 전담부대가 편성될 정도였다. 상황이 악화되자 일본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해사는 전남에서 활동 중인 의병 부대 간의 연합을 도모한다. 전남 지역 11개 의병 부대가 연합한 호남 동의단을 결성한 것이다. 제1진 의병장, 십남일 의병장, 한평, 장흥 쪽에서 크게 활약했던 십남일 의병장. 각 지역에 여기 보면은 부안 고창에서 활약했던 박도경 의병장, 이기순 의병장, 오성술 의병장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전해사는 여러 의병장들의 추대를 받아 호남동의단의 의병대장에 선임된다. 전라남북도 전역을 망라하는 호남 의병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호남동의단이 결성되고 의병부대들은 연합작전을 펼쳐 항일투쟁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찰이 기록한 폭도에 관한 편책을 보면 의병부대들이 연합작전을 펼친 기록이 10여 차례 등장한다. 손쉽게 조선을 소나기에 넣으려던 일본군을 괴롭히며 일제의 항일의 기치를 높이 세운 것이다. 의병들의 세력이 들불같이 일어나자 1909년 9월
일본 제국은 소위 남한폭도 대토벌작전이라는 명칭으로 의병투쟁이 가장 격렬했던 호남 지역에 대대적인 탄압을 가합니다. 2개월 동안 지속된 일본 제국 군대의 잔악한 진압으로 수많은 항일 의병장이 희생되는데요. 그토록 치열했던 전투에서 살아남은 전해산 앞에도 마지막 죽음의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09년 9월 1일 일본군은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을 벌인다. 목표는 단 하나, 활발한 항일투쟁을 벌이는 의병들을 전멸시키는 작전이었다. 자기들 표현대로 전라도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릴 정도로 의병이 도서 지역부터 시작해서 내륙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라도 각지에서 의병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진정시킬 수 있으려면 대규모의 정규군을 파견해서 그들로 하여금 포위작전을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의병을 진압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입니다. 토벌작전은 3단계로 진행됐다. 남원을 기점으로 서남 쪽으로 의병들을 몰아 전남 일대를 초토화하고 신안, 목포 일대의 다도의 섬들까지 의병들을 잡아들이는 계획이었다. 그래서 실제 부안에서부터 하동선을 그어놓고 포위망을 형성해서 그 이남으로 하루에 4km씩 전진을 하고 민적을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대조를 해서 의심나는 사람들은 다 죽인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천 황현 선생은 매천야록에서 마치 찬빛으로 머리를 빗듯 그렇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수색을 해서 의심나는 자는 무조건 죽였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동으로는 진주 하동, 남으로는 목포에 이르기까지 사방을 그물을 펼치듯 포위하였다. 촌락마다 샅샅이 수색하기를 마치 찬빛으로 빗질을 하듯 집집마다 뒤지다가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으면 즉시 죽였다. 의병들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3, 4, 5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몸을 감출 수 없었다. 강한 자들은 돌진하여 싸우다 죽었고 약한 자들은 기어 도망하다가 칼을 맞았다. 강진 해남 땅에 이르렀으나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어 죽은 자가 수천 명에 달했다. 일제 잔악한 토벌작전에 전해산도 의병을 해산하고 후위를 도모한다. 장수군 번안면 동아리로 찾아든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은거에 들어갔지만 변절한 김연규의 밀고로 1909년 12월 18일 새벽 3시 일본군에게 체포되고 만다. 전해산은 그 길로 대구 감옥에 수감된다. 각종 조사받고 회유를 하고 아주 대접을 극진하게 하려 해요. 회유해서 목숨을 살려주고 뭐 뱃을까지 약속을 하면서 투항을 하면 많은 의병들이 실망의 의병이 해산지절로 많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해산 의병장은 함구합니다. 그래서 안 넘어가니까 이제부터는 속전속결이에요. 6월 13일 날 광주지방재판소에서 교수행을 받고 오늘 고등부분에 해당하는 대구 공소원에 이첩이 되지요. 하지만 대구 공소원에서도 공소가 기각되고 8월 20일 대심원에서 상고마저 기각된다. 내 눈을 뽑아서 동해 바다에 걸어두라. 너희 나라가 멸망하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이런 소리를,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보통의 담으로서는 할 수 없죠. 마지막 사형이 언도되는 순간까지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전해산. 8월 20일 사형 언도를 받은 전해산은 이례적으로 이틀 뒤에 사형이 집행돼 순국한다. 그의 나이 32이었다. (1910년 9월 8일) 수천 명이 조문하는 가운데 전해산의 장례가 치러진다. 여기서 이제
아까 상여를 꾸며서 이쪽 자리까지 오시게 됐어요. 여기서 장례를 치서 상여가 나가는데 상여가 나오는 도중에 상여 뒤를 보시면서 할머님이 음독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진을 하셔요. 여기까지 도착했던 상여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다시 그 상여에다 얹혀서 같은 분이 같은 상여를 타셨어요. 그러니까 쌍상여. 예. 그 남들은 그래요. 구세 사람들은 충신과 연려가 나은 집안이다. 호남 의병장 전해산. 그에겐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수여됐다. 그것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항일투쟁을 벌인 전해산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이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백성으로서 기꺼이 총과 칼을 들고 무장투쟁에 나선 호남 의병장 전해산. 목숨이 위협받는 최후의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뜻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 전해산의 굳건한 행동과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